2003년 11월 5일, 홍콩의 한 고급 주택가의 아파트 관리인 A는 입주민인 낸시라는 여성으로부터 이상한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집에 커다란 카펫이 있는데 이것을 창고로 옮기고 싶으니 인부를 불러달라고 말했던 낸시.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였기에 그들은 가끔 쉬우면서도 귀찮은 일들을 부탁하곤 했는데 괜찮은 용돈벌이였기에 A는 인부들을 데리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낸시는 카펫을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창고로 옮겨달라 말했고, 생각보다 카펫이 무거웠기에 A는 4명의 인부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소일거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날 그들이 옮긴 돌돌 말려있던 카펫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말이죠. 1987년에 미국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2년 만에 결혼에 성공했던 로버트와 낸시. 뉴욕대학교 금융학 석사 학위를 땄던 로버트는 골드만삭스에 들어가며 1997년에 홍콩 지사로 발령, 2000년에 메릴 린치에 고용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메릴 린치에서 글로벌 투자 담당 전무이사가 되며 2003년까지 1,8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던 로버트. 홍콩으로 발령받을 때 낸시 역시 따라왔기에 그들 부부는 고급 주택가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의 삶을 살 것 같던 로버트가 사라진 것은 2003년 11월 2일. 중요한 업무를 맡은 로버트가 4일째 무단결근을 하자 직장 동료들은 경찰에 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 11월 6일 아파트 관리인 A의 증언으로 낸시의 창고를 수색한 경찰은 사망한 채 카펫에 말려있던 로버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밧줄로 묶고 테이프로 감겨 있었기에 당시 카펫을 옮겼던 인부들은 안에 사람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2003년 11월 7일 새벽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낸시. 진정제 등 6종의 약물을 먹은 뒤 아내에게 둔기로 머리를 공격당해 사망한 로버트. 낸시의 자백에 의하면 그들 부부의 불화는 홍콩으로 이주를 해온 1997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외부에선 엘리트에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로버트가 집안에선 코카인과 알코올에 중독된 남성이었다고 주장했던 낸시. 일에 시달리던 로버트는 집에서 그 스트레스를 풀었고 약에 취하면 항상 낸시를 괴롭혔습니다. 낸시가 1998년에 임신했을 당시 로버트는 출산 예정일이 출장에 지장을 준다며 주치의에게 출산 유도제를 투여해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낸시는 이를 거부했고 화가 난 로버트는 주먹을 휘두르다 벽을 때리는 바람에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할 만큼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스 때문에 잠시 미국으로 갔다 남편이 있는 홍콩으로 다시 돌아온 낸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홈시어터를 새로 샀습니다. 홈시어터를 판매한 남성은 동생인 미카엘에게 장비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는데 미카엘은 여러 번 낸시의 집에 드나들며 그녀와 친해졌습니다. 남편에게 학대받고 있다고 말하는 낸시에게 자신의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며 위로해 주었던 미카엘. 둘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 친해졌고 결국 사랑에 빠지며 성관계를 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로버트는 낸시의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눈치채며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탐정을 고용해 낸시의 뒤를 조사했고 가족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로버트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낸시에게 짜증을 부렸고 그런 나날이 계속되자 결국 그녀가 결심한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었죠. 2003년 11월 2일 저녁 낸시는 음료에 약을 타 로버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고 약 3.5kg에 달하는 피규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카펫으로 외부에서 안 보일 정도로 로버트를 감싸 3일 동안 집에 시신을 방치한 뒤 창고로 옮겼던 낸시. 재판대에선 낸시는 자신이 몇 년 동안 로버트에게 많은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가 그것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로버트에게 약을 탄 음료를 먹였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그가 달려들어 자신은 방어를 위해 손에 잡힌 피규어로 그를 때렸다고 말했던 낸시. 처음 신문 때 그녀가 했던 이야기에는 로버트가 달려들었다는 말이 없었는데 재판에서는 정당방위였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검사는 이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끝까지 자신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낸시. 그녀가 로버트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냉혹한 살인자라고 주장했던 검사. 2005년 9월 1일 8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홍콩법에 따른 살인에 대한 의무적인 형벌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담으로 2010년 2월에 최종 항소법원은 유죄 판결을 뒤집고 재심을 명령했지만 2011년 3월 25일에 그녀는 다시 한번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낸시가 주장했던 로버트의 모습이 사실이 아니며 그저 그녀가 유리한 재판을 위해 그를 나쁜 남편으로 만든 것이라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엘리트의 모습에 항상 지인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낸시가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간 적이 있긴 했지만 그 밖에는 외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혹여 낸시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그녀가 사람을 죽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녀가 살인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